그냥 네이버에다가 제가 한일 컴퓨터 학원이라고 쳐볼 거예요.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가 보이겠죠. 한일컴.com, 그 다음에 블로그미, 그 다음 보이는 게 한일 넘버원, 뭐 모두 이렇게 보이죠. 요게 모두 사이트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모두 홈페이지로 만든 학원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뭐 강사 소개나 대회 정보, 아이탑 경진대회, 뭐 수강료 안내, 오시는 길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페이지인데, 모두 사이트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모바일로 볼 때가 특히나 이쁘게 보이는 게 모두 사이트예요. 그리고 좀 특징이 있다면, 오시는 길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봤을 때 길찾기를 해서 바로 내비게이션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바로 전화하기 같은 걸로 연결을 해서 전화를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승강 등록 예약이나 스케줄까지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모두 사이트의 특징입니다. 요거는 테스트용 사이트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는 이제 중계동 시티지메라는 어떤 곳의 헬스 피트니스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모두로 돼 있죠. 그쵸? 들어가 볼게요. 자, 요렇게 뭐 중계동의 어떤 공지사항, 소개글, 내부시설, 이런 것들, 오시는 길, 이런 게 보이네요. 그죠? 프로그램에는 요가, PT, GX, 스케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양이고, 스케줄을 누르니까 이렇게 시간표도 보이고 있어요. 내부시설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거 보이죠? 강사 소개, 그래서 이런 강사들이 있다. 상담 문의에서 상담 문의 받는 란이 있고, 오시는 길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 군데만 더 보고 우리 이제 슬슬 시작할 건데요. 여기는 이제 에스테틱이에요. 여기 웹사이트도 보시면은 모두로 돼 있죠. 여기 모두 앱, 그죠? 비리아라는 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보시면 전화, 뭐 프라이스, 이벤트 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사진은 여기는 당연히 퀄리티가 좀 좋은 사진을 쓴 것 같아요. 그죠? 콜, 전화를 누르면 모바일에선 바로 전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기 누르면 이제 가격대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게 연결해 놓기도 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모두라는 사이트를 쓰고 있어요. 이 모두 사이트가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찾아보시면 또 그럴싸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모두를 이용해서 가볍게 만들어 보시는 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157페이지 보고 계셨나요? 자,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모두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이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개인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도구 서비스를 모두라고 합니다. 이 모두를 이용하면요, 나의 간단한 인터넷 명함 같은 걸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습소나 학원들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것 또한 가능해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죠. 제 친구가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요. 제 친구는 일본 사람하고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을 2번 올려야 되다 보니 일본에서 이제 본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스몰 결혼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이제 청첩장이랑 이런 걸 만드는 거를 이 친구가 생각을 한 거는 모두 사이트를 이용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만든 채로 제가 받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꽤 돼서 아마 없앴을 건데, 그런 식으로 모두 사이트는 어떤 초대장이나 아니면 어떤 청첩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어떤 연극을 한다, 그럼 연극 포스터 정도의 간단한 부분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두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다 해서 중간쯤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첫째, 누구나 네이버 아이디만 가지고 있으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만 있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음식업, 숙박, 쇼핑몰 등의 맞춤형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PC만이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서도 우리가 수정하거나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누구나 알릴 수 있는 검색과 지도 등록을 통해 제작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노출하고 홍보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홍보와 판매를 한 번에 할 수 있고
상품 판매는 스토어에 연결해서 나만의 어떤 쇼핑몰 구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6번째, 무료 통계 기능 및 쿠폰, 이벤트 공지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두의 특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활용을 하신다면은 홍보하실 때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홈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라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네이버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네이버에 검색 등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이 모두라는 것을 쓰시게 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해요. 자,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서비스는 개인이 키워드를 4개나 아니요 5개나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팜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모두 모바일 홈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랑 연결을 해서 쇼핑이 가능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식당 정보를 보고 방문하고 싶을 때는 네이버 지도가 경로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고요. 네이버 톡톡 서비스를 연결해서 주문도 바로 가능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런 장점을 모두 무료로 쓸 수 있는 모두 사이트 해볼만 하겠죠, 그쵸? 자, 159페이지에는 마케팅 기본 잡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는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TP 분석이랑 사피 분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는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돕는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만족하지 못한 점,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마케팅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니까 요거는 한번 시간 되실 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겨서 161페이지에는 마인드맵에 대해 나와 있죠. 나중에 생각을 정리하실 때 마인드맵이라는 걸 하시면 좋은데요. 간단해요. 용지가 있으면 되고요. A4 용지에다가 볼펜은 한 3색 볼펜? 요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다가 주제를 적고 그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적는 걸 마인드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엑스마인드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알마인드라든지 마인드맵 기능들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꼭 그런 프로그램을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A4 용지에다가 바로 해가지고 마인드맵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홈페이지와 친해지기 모두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부분인데요. 모두는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PC나 모바일이냐에 따라서 화면에 보여지는 조작 버튼 UI의 차이가 조금은 있죠. 자, 홈페이지는 어디서 만들 거냐면 크롬에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크롬 창을 열어주시고 모두라고 적어주세요. 모두 자, 모두라고 쳐서 보시면 네이버 모두 나올 겁니다. 눌러주세요. 여기가 모두를 만드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한 아이디랑 3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 아이디를 3개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 아이디 하나당 홈페이지 3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모두 홈페이지는 총 9개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 또 만들면 되고요. 만약에 옆에 사람한테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만들어서 선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어서 선물까지도 가능한 게 모두 사이트예요. 자, 일단 나도 시작하기를 좀 눌러볼까요? 그리고 하단에 모두 시작하기라는 이 동그란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로그인을 해주세요. 다시 모두 시작하기. 저는 홈페이지가 3개 다 만들었나봐요. 그래서 좀 삭제 좀 하겠습니다. 삭제도요, 그냥 이렇게 삭제하면 돼요. 네, 아주 간단하죠? 여기 보시면은 공동이라고 적혀 있는 거 하나 보이죠? 이거는 제가 다른 분한테 만들어 선물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물하고 편집권을 남겨놨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하면은 얘는 내 홈페이지 개수랑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선물하면 더 많이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마 요런 창이 떴을 거예요.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이미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세요?
지금은 그냥 5개 이하로 할게요. 지도 위에 표시될 장소가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나요? 네.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사용 중이세요? 네.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사실 내지만 아니오를 고를게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스마트 스토어를 완성을 안 했으니까 아니오. 그러고 다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많은 템플릿들이 나와요. 부동산 중개업도 나오고요. 인테리어도 나오고 청소, 이사, 렌터카 다 있어요. 웬만해선 다 있어요. 소극장, 공연장 이렇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다들 제각각으로 템플릿을 골라버리면 제가 설명이 너무 어렵고 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업종을 하나로 통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커피 판매라는 폴더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음식점 카페를 차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로 가주세요. 나중엔 이제 다른 거 골라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예 새로 그냥 생으로 만드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음식점 카페 고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요렇게 설명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페이지를 고르면 옆에 왼쪽에 구성요소가 뜨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구성요소를 고르면 여기 구성요소가 들어간다. 옆에 여기 화살표 누르니까 구성요소 삭제할 때는 쓰레기통을 눌러라. 또 페이지명을 바꾸려면은 위에다가 페이지명을 적고 체크를 누르면 바꿀 수 있다. 페이지 순서를 바꾸려면 끌어다가 배치하면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옵니다. 만약 이 페이지를 없애고 싶다. 그럴 땐 페이지 삭제를 하거나 페이지가 필요하면 복사를 하거나 해라. 페이지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페이지를 하나로 묶어서 표시해 줄 수도 있다. 자, 설명을 다 보셨다면 X 눌러 닫겠습니다. 자, 요 화면까지 띄워져 있는 상태 확인한 후에 계속해서 설명할게요. 자, 일단 모두 사이트를 좀 보도록 하는데 모두는요, 사용자가 HTML 태그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 유형을 선택하는 템플릿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는 되게 쉬워요. 이미지랑 텍스트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따로 말을 하지 않고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든다라고 하면 1시간 안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쉽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나중에 이제 사진 준비하고 거기다가 이제 쓸 멘트 생각하고 하시다 보면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벌써 스트레스 아니다고요? 그건 이제 집에서 천천히 만들어 보시고 지금은 카페를 차린다 라고 생각하셔서 한번 이름도 예쁘게 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책에는 사실 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조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일 위에 여기 줄 보이세요? 홈페이지 1 URL을 입력해 주세요. 옆에 정보 수정. 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홈페이지명을 적는 거예요. 자, 뭐라고 홈페이지 이름을 지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카페를 차린다면 카페 이름을 뭐라고 줄래요? 난 오늘 이렇게 지어야지. 자, 인터넷 주소. 이게 이제 URL이죠. 있네. 바른 커피 1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주소 이렇게 짓고 대표 이미지 올리기를 눌러서 이미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PC 사진 추가하시고 바탕화면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커피 폴더 있으시면은 그 폴더 안에 있는 걸 그냥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 판매 폴더 안에 사진, 내가 로고로 쓸 사진 그냥 따닥 하시고 이미지 등록 이렇게 하시면 이미지가 들어가지겠죠? 그 다음 홈페이지 설명을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아무 말이나 적고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요. 네. 신경 쓰시지 마시고, 예, 홈페이지 설명 적으시면 돼요. 얘네가 어디 뜨는 애들이냐면, 제가 여기다 한일 컴퓨터 학원 아까 쳐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 제목이 이거고요. 얘가 설명글이에요. 저는 이걸 만들 때 요 제목 부분에다가 한일 컴퓨터 학원을 썼던 거고, 이 밑에 홈페이지 설명에다가 국비지원 과목별 실무교육 자격증 취득 코딩 교육이라고 적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뜬 거고, 여기 홈페이지 설명에 뭐라고 적을지는 30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자 내로, 그죠? 자, 분류는 업체 홈페이지로 카페 음식, 분류는 카페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홈페이지 공개할 수 없으시니까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럼 홈페이지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확인하시면은 요게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닫고 계속 작업할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녹화를 못해서, 자, 여기 전화톡톡에서 전화를 적고 노출은 제가 풀었어요. 그쵸? 여기 비즈넘버 사용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010으로 뜨는 게 아무래도 내 번호가 노출이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럼 비즈넘버라고 해서 0507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가 전화가 오는 게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번호를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사업자가 전화 받을 때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받아지는 그런 형식이 비즈넘버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전화번호랑 유사하게 발급이 되는 그런 비즈넘버라는 걸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전화번호를 그래도 조금 가릴 수가 있기는 하죠. 자, 일단 동의하기, 홈페이지 저장하고 확인했어요. 그러면 닫기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페이지를 어떻게 모양을 낼지를 선택하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정보형 샘플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일반적인 모든 홈페이지에 적합한 형식으로 배경 이미지는 최대 4개까지 노출할 수 있고 동영상 연결도 가능한 걸 정보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페이지의 배경 이미지가 구성되는 홈페이지인데 다양한 이미지로 홈페이지를 꾸미고 싶을 때 추천하는 부분이죠. 첫 페이지에서 주요 정보가 한눈에 보이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조금 강조하고 싶다면 이미지형. 자, 포스터형은요, 우리 쓰지는 않을 건데요. 꼭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연극이나 영화, 전시 홈페이지나 초대장, 첨첩장에 적합한 형식으로 첫 페이지에 주요 정보가 보이고 옆에 눌러가지고 펼쳐볼 수 있고 이런 형식인 거고, 버튼형이 지금 골라져 있는 형식이고 제일 많이 쓰는 형식 중에 하나예요. 얘는 버튼을 5개까지 앞쪽에 편집하는 구성의 특징으로 브랜드가 잘 보이게 강조가 됩니다. 밑에 배경은 이렇게 어둡게 나오고요. 이렇게 브랜드의 버튼이 좀 강조가 돼서 보이긴 하죠. 그래서 많이 고르는 형식은 이미지형과 버튼형 이 둘 중에서 많이 고르고 계세요. 자유형은 아예 내가 처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편집하거나 기능 페이지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첫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 가로 보기와 세로 보기 중에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첫 페이지를 내 맘대로 아예 꾸미고 싶다라고 하면 자유형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 중에선 제일 어려운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정에선 따로 하진 않을 거고요. 저희는 버튼형이나 이미지형, 정보형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합니다. 자, 셋 중에 어떤 걸로 했으면 하세요? 버튼형? 알겠습니다. 그럼 버튼형으로 설명할게요. 자, 요 옆에 홈페이지 정보는 이미 설정하셨어요. 그 밑에 배경 이미지서부터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 올리기를 누르면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4개까지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이미지를 1개만 선택하면 정지 영상, 이미지를 4개를 선택하면은 화면은 슬라이드 형식으로 바뀌는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PC 사진 추가해서 지금은 1번부터 4번까지를 선택해서 넣을게요. 이미지 등록. 1번부터 4번이 싫은 분은 다른 이미지 넣으셔도 돼요. 제가 좀 빨리 정하느라고 그냥 1번부터 4번까지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었다면 속도 설정에 가면은 속도가 전환되는 속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사진이 바뀔 때 내가 1.5초씩에 전환되게 하겠다.
선택해 놓고 만약에 보고 싶다면 미리 보기로 보시면은 그 전환되는 속도를 볼 수가 있어요. 더 느리게 할 거면 2초 전환 해놓고 이쪽에 모바일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얼마나 전환되는 속도가 느리게 전환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추천 컬러를 정할 수가 있는데 색깔을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만약 다른 색깔을 하고 싶다면 여기 컬러 선택을 눌러서 원하시는 색깔을 고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직접 고르셔도 됩니다. 그럼 버튼 색깔들이 이렇게 바뀌죠. 자, 홈 배경 이미지까지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잘 됐는지 한 번씩 보고 그 다음 이제 소개랑 소개 공지 한마디 계속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 버튼 색깔까지 선택해 보세요. 자, 소개는 여기 소개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바른 커피 생활의 생활 뭐 이렇게 적어 볼까요? 아니면은 이란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적고 소개 공지 한마디에 이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로 난 그대로 두고 싶다. 소개로 두시면 되고요. 소개 공지 한마디에 나머지 얘기를 적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 적었어요. 네. 이거는 저희 학원 원래 개원된 건데 원래 저희 학원이 이때 개원돼서 89년도에 정식 인가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숫자만 갖고요. 나머지는 커피숍 안 차리고 있으니까 생략. 네, 이건 이제 다 거짓말, 그죠? 자, 버튼은 맨 나중에 할 거라서 지금 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되신 분은요. 밑에 임시 저장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물론 얘가 중간중간 저장이 되긴 해요. 근데 저장이 안 되면 쌩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내용들을 날려버리면 다시 만들려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임시 저장을 합니다. 자, 일단 임시 저장까지 하셨다면 이따가 메뉴 들어갈게요. 임시 저장까지 누르신 분은 여기 임시 저장 버튼이 보이게끔만 일단 두세요. 그러면은 제가 다 저장된 걸로 확인하고 그러고 두 번째 메뉴 부분 들어갈게요. 이거 그냥 지어도 되죠? 그냥 아무것도 클릭. 이제 자 여기 메뉴라는 이 페이지를 그냥 누르세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자, 여기는 1단 이미지 메뉴와 2단 이미지 메뉴, 텍스트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음식점 가면은 메뉴판을 딱 주잖아요. 그 메뉴에 보면은 커다랗게 이미지가 딱 메인 이미지가 있는 메뉴가 있고 아니면 자잘자잘하게 두 개씩 이렇게 메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그림도 없이 그냥 글자만 예를 들어 뭐 추어탕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메뉴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린 3개 다 활용할 건데 여기 첫 번째 있는 얘가 1단 이미지 메뉴고요. 요 두 번째 있는 얘가 2단 이미지 메뉴.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이 줄이 텍스트 메뉴예요. 더 필요하면 여기서 추가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여기 걸 고칠 겁니다. 일단 여기 1단 이미지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옆에 메뉴 가격이라는 메뉴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1단 이미지에 이미지 올리기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PC 사진 추가. 그래서 여기서 와플 세트를 고르시고 열기 하고 이미지 등록해 볼까요? 최대 이미지는 4개까지 등록할 수가 있다고 나오는데 4개 등록해도 밑으로 쭉쭉쭉 생기는 거예요. 자, 제공하는 상품
이 상품을 팔 때 이름 뭐라고 지으실래요? 마음에 드시는 대로 지으세요. 뭐 딱히 창작을 잘 못하시는 분은 그냥 커피 와플 세트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자, 가격 얼마 주실래요? 요즘 시장에서 얼마에 팔아요? 와플하고 커피? 몰라요. 저 12,000원 받을 거예요. 자, 설명. 뭐 벨기에 와플과 뭐 이렇게 지을까? 그냥 갓 구운 와플과 아메리카노 커피의 조화 하고 그냥 두셔도 되지만 뭔가 심심하니까 베스트 또는 뉴 추천 3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눌러주세요. 왜 다들 아시죠? 메뉴판에 보면은 막 베스트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그냥 주인장이 잘 팔고 싶어서 베스트 붙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만들면 되죠. 왜요? 그렇구나. 아니었어요? 자, 만약 얘가 더 필요하면 추가하기 위해서 만드시면 되고 우리는 요거 한 개만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이 밑에 요 2단짜리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여기서도 이미지 올리기를 해서 이미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최대 4개 올릴 수 있다니까 4개를 선택해 볼게요. 이번에는 아메리카노도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 라떼도 고르고 카푸치노도 고르고 자, 이미지 등록 사진을 4개를 고르면 4개가 쫙 이렇게 밑으로 퍼져요. 얘네들 순서를 나는 아메리카노부터 놓고 싶어요. 메뉴판 보니까 아메리카노가 항상 위쪽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얘를 선택해서 맨 위로 올려요.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이 버튼 있죠? 요거 2개짜리가 제일 위로, 얘는 한 단계 위로, 얘는 한 단계 아래로, 얘는 제일 아래로, 얘는 복사, 얘는 삭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난 드립 커피를 한 단계씩 위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순서 배치 내 맘대로 고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핫 가격은 4,000원 베스트 여기는 핸드 드립 커피 가격은 뭐 7,000원 여기는 카푸치노 가격은 7,000원 여기는 카페 라떼 가격은 7,000원 뭐 추천, 뭐 뉴, 뭐 이런 거 달아주시려면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이제 이 밑에 메뉴를 할 거예요. 요거까지 다 된 거 제가 한 번씩만 확인해보고 밑에 메뉴 할게요. 자, 요것도 쉬워요. 여기 찍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에이드 레몬 아니 에이드라고만 적자. 가격은 얼마냐면은 6,000원 여기다가 레몬 자몽, 청포도, 그 다음 무슨 에이드가 또 있을까? 망고. 자, 그 다음 제공하는 상품명, 뭐, 우유. 가격은 뭐 4,000원. 설명은 서울우유. 아니야. 뭐, 유기농 우유. 서울우유라고 하면 왠지 안 사먹게 될 것 같아서, 네, 유기농 우유. 또 제공하는 상품명. 생수라고 하자 멋있게 생수 가격은 뭐 1,000원 그래서 뭐 가격은 1,000원이고 얘는 그럼 제주 삼다수 그럼 맨 밑에 얘는 필요 없죠 그럼 얘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자 요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더 추가하실 거면 여기서 더 추가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고, 모자르면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고. 자, 요거 하신 분은 임시 저장 한 번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지금 49분이라 50분 채울 것 같아, 뭐만 하면. 그쵸? 조금 쉬었다가 8시서부터 여기에 이제 디저트 메뉴를 하나 더 만들 생각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임시 저장 누르신 후에 쉬시는 거예요. 8시부터 시작합니다. 물에다가 베스트인데요. 우리가 됐어요? 우리는 우리 제일 맛있으면 어떡하지?
붙여있는 여기 있어. 여기. 카페 스튜디오 그러면. 아, 뭐지? 카페 그러는 게 있길래 카페 스튜디오 있는데 또 있길래 카페 스튜디오 그래. 너무 그냥 갖다 붙이기. 녹즙 아줌마는 그 이런 게 좋지. 녹즙 아줌마. 왠지 되게 신선하지 않아요? 요구르트 아줌마가 그렇게 그때까지 하면서 네. 정말 맛없게 먹은 게 뭔지 아세요? 녹즙이요? 커피에다가 야구르트 타서 드셔보셨어요? 네? 뭘 탔다고? 커피에다가 야구르트 타서 드셔보셨어요? 진짜 아, 맛없어요. 시도를 안 해봤어요. 너무 궁금해. 우리는 타보잖아요. 아, 그래도 그쵸.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갖고 커피에다 야구르트 타 먹어봤어요. 아. 내 인생 최악의 음식이에요. 진짜. 아, 진짜 인생 맛없어요. 최악까지 찍었어요? 와, 맛은 없겠어 진짜. 진짜 맛은 없겠다. 진짜 맛없어요. 와, 내 인생 최악의 음식이야. 감사합니다. 하마터면은 마셔보셨어요까지만 했으면 시도했을 뻔했어요. 진짜 맛없어요. 와, 최악의 음식. 진짜 맛있네. 이래서 미련 많이 또 시작이죠. 125만원짜리 24만 5천이나 이제는 그 약정 3년에 요금 또 10만원짜리 또 이거 속았어요. 옛날에 뭐 했다가 조금씩 처음 배웠어. 3년 하니까 휴대폰 바르고 가는데 계속 뭐 몇십 년을 나가야 돼. 전기차 많아서 전기차 주택사가 아, 충전이요? 충격 때문에 아파트 사람들도 맨날 싸우고 난리니까. 또 노래를 못 들어. 지금 진짜. 필수적이네. 근데 전기값 뭐 이제 할인 안 해준다니까. 그래도 효력을 써야죠. 오늘 미팅 가는데 보더니 나보고 막 나이 되게 어리신 것 같다고 휴대폰 안 어린데 나이 많게 챙겨준 거 이렇게 하고 옛날에 어린데 그런 말도 되게 좋아하는데 짜증나더라고. 그래도 좋지 않아요? 그 좋은데 네. 이게 살 때는 좋은데 뭐 미팅하고 이럴 때는 별로 그래요. 하긴 그때는 이제 좀 그쵸. 그냥 일상적일 때는 되게 좋은 건데 업무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너무 어려 보이면 또 아래 위로 보고 그니까. 실제로 나이도 까매지고 깜짝 놀라고. 자, 이번에는 이 위쪽에 이제 메뉴를 하나 더 늘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저트 메뉴를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 옆에 플러스 보이세요?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페이지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격을 추가할 거니까 메뉴 가격 요 페이지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페이지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페이지가 하나 생겼고
여기다가 이제 구성 요소를 채우면 돼요. 1단, 2단 텍스트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 여기다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1단 이미지 저는 선택했고요. PC 사진 추가해서 이번에는 뭘 팔 거냐면 여기 보면 케이크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요거 팔려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미지 등록, 그 다음 여기 이름은 레드벨벳 케이크, 가격은 8,000원.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해 볼 수가 있겠죠? 2개 정도만 추가해 보죠. 이번엔 하나는 저는 아포가토를 올릴게요. 아포가토 생각하니까 커피점에서 제가 이번에 아포가토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은근히 이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주 시켜 먹는 편인데 발음이 이상했나봐요. 아포가토를 달랬더니 아보가토를 줬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먹자 이러고 먹은 적이 있는데, 아포가토 생각할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어떻게 아보카도를 주지? 네, 어쨌든 네, 메뉴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얘네 이름이 메뉴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요거 이름을 바꿀 거예요. 요 위쪽은 음료, 그리고 요 옆에는 디저트로 바꾸겠습니다. 뭐 아니면 케이크나 뭐 그런 걸로 바꿔도 되는데 아포가토 있으니까 디저트 이렇게 주고 체크. 그러면 메뉴판이 이렇게 2가지가 되는 거죠. 다 되신 분은 임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다 됐다 하시면 내부 시설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다 하신 걸로 확인하고 내부 시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메뉴판 덜 되신 분은 메뉴판 작업 계속 해주시고요. 다 되신 분은 내부 시설 누르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내부 시설은요, 지금 이렇게 이미지 여러 장짜리가 놓여 있어요. 물론 이대로 해도 되지만 저는 옆에 있는 구성 요소를 쓸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미지 요소는 다 제거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구성 요소는 저희 이번에는 전환 효과 이미지를 넣을게요. 이미지 한 장짜리 뭐냐면, 이미지 안에 아까 보면은 제가 보여드린 거 보면은 이미지 안에 조그만하게 네모나게 해서 텍스트랑 이미지 적혀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게 이미지 한 장이고, 이미지 여러 장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2단 이미지랑 텍스트가 들어간다든지 3단 이미지로 만들 때 활용을 합니다. 나중에 집에서 조금 천천히 들여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환효과 이미지 요거로 하나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전환효과 이미지를 눌렀더니 밑에 전환효과 이미지 플러스 표시 떴죠? 요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지 올리기를 해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PC 사진 추가. 이번엔 몇 번 넣을까요? 90, 11, 12 이렇게 넣을까요? 이미지 등록.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효과를 사라지게 할지, 움직이는 효과를 줄지, 전환 효과 없음을 할지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라지는 효과는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음 이미지로 바뀌는 거고요. 움직이는 효과는 옆으로 싹. 전환 효과 없음은 그냥 화면이 전환될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초씩에 전환되게 할 것인지 적절하게 골라주시고, 요 썸네일 사용은 이 밑에 이렇게 조그만한 그림이 나오게 할 것이냐 이건데요. 썸네일을 표시 안 할 거면 체크를 풀면 돼요. 표시할 거면 체크하시고, 이 위에 타이틀은 이미지를 눌렀을 때 상세 보기에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제가 만약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면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메뉴가 옆에 이렇게 쭉 있고,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썸네일을 눌러서 볼 수도 있고, 이 이미지를 클릭해서 확대해서 볼 때 아까 그 타이틀이 이 위쪽에 뜨게 되는 거죠.
자, 확인하신 분은요, 일단 이렇게 두시고, 덜 되신 분은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되시거든 이 밑에다가 간단한 글씨를 적고,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우리 유튜브에다가 동영상 올리셨었잖아요. 그런 동영상을 이 밑에다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밑에다가 이제 글을 쓸 건데, 너무 글을 바짝 붙이면 배기 싫을 테니까 약간 사이에 공백을 두려고 해요. 그럼 여기 구분선이라는 데를 눌러서 공백을 선택하시면 여기 공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실선이나 점선으로 구분하겠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분선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적고 싶은데, 텍스트를 누르면 타이틀 텍스트나 본문형 텍스트, 목록형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 텍스트를 만약에 선택하시면 이렇게 타이틀을 적을 수 있게 나와요. 여기다가 바른 커피 생활 홍보 영상,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타이틀 텍스트는 왼쪽 정렬할 수도 있고 가운데 정렬해 놓을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골랐던 버튼 색깔로 하거나 아니면은 까만 색깔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는 동영상을 넣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을 누르면 돼요. 이렇게 누르고 동영상 주소라는 걸 넣으면은 이렇게 URL을 넣게 나오죠. 여기다가 유튜브 그 인터넷 주소 URL을 넣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창을 닫지 않고 유튜브를 열 거니까 크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 크롬 해서 유튜브로 가서 본인 채널 거 옮길 거면 본인 채널 거 넣고요. 만약에 이렇게 눌러서 내 채널 가보면 내가 저번에 올렸던 채널 사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른 채널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커피 사진을 좀 놓을 걸 그랬습니다만 없죠. 뭐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영상 요걸로 한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공유를 눌러요. 그러면 팔로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복사. 그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팔로우를 한다라고 좀 했을 잠깐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URL을 붙이면 되죠. 그리고 확인하면은 영상이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넣어보세요. 만약에 본인 거 하기 영 싫다, 예, 있겠죠. 있으실 거야. 내가 만약에 올린 거 싫다 그러면 그럼 유튜브 검색창에다 커피라고 치세요. 그럼 커피에 관련된 거 꽤 많을걸요.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아까 전 방법대로, 커피에 남자 커피도 있나 보죠. 예, 어쨌든 만약 이걸 한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공유 점심시간 해서 복사. 버리는 순식간에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로 잠깐 조용히 하고 여기 동영상 주소에다 붙여넣고 수정 하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동영상 한번 넣어보세요. 자, 요 구성 요소들도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도도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버튼도 만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네모 버튼이나 막대 버튼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네모 버튼을 넣겠다면 이런 식으로 네모 버튼이 뜨는 거고요. 요 막대 버튼을 넣겠다면 막대 버튼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지금 라인 버튼형은 이렇게 뜰 거고 꽉 찬 버튼형은 이렇게 뜰 겁니다. 이건 이제 내가 모양 선택하시면 되고요. 버튼은 제가 이번에는요 메뉴판으로 넘어가게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요런 모양을 하나 고르고 이걸로 할까? 밴드 모양 같긴 한데 이걸로 할게요. 그냥 모양 고르고 여기다가 메뉴판 가기
뭐 이렇게 적어서 페이지 이동을 메뉴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누르면 메뉴판으로 넘어가는 버튼이 되는 거예요. 만약 더 추가할 거면 버튼 추가하기에서 여기 집 모양 버튼 하나 고르고 홈으로 가기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생기죠. 페이지 이동은 나는 이거를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가게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런 버튼이 싫으시면 여기서 추가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막대 버튼 하나 더 눌러서 밑으로 이렇게 길게 생기기도 할 수 있어요. 홈으로 이렇게 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게 버튼이죠? 또 버튼 추가하기 위해서 어차피 내 페이지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두 개 겹치니까 난 이거 말고 또 막대 버튼 하나 눌러서 얘는 뭐 전화하기, 전화 연결, 뭐 연락하기, 문의하기, 상담하기 좋다. 상담하기 해서 이거는 전화가 걸리게 전화번호 010 본인 번호 그냥 적으면 되죠. 4939-0645 뭐 또는 다른 번호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의 명령 버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버튼은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네모 버튼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시는 마음이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제작하면 되는데 다만 얘는 3개 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씩 만들어야 될 때 네모 버튼 쓰시면 되고 만약에 한 줄씩 만들 거면 막대 버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뉴판 가기, 홈으로 상담하기 이거 3개는 지금도 만들 수 있는 버튼이니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성공하신 분은 임시 저장 한번 누르는 걸로 할게요. 안 되시는 분은 질문 주세요. 이거 다 되면 쿠폰 할 거예요, 이따가. 자, 이번에는 쿠폰을 가볼게요. 쿠폰. 우리가 카페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쿠폰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쿠폰 입력해 주세요 부분을 눌러보시면 옆에 쿠폰 이벤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내용을 한번 적어 볼 건데요. 아메리카노 사이즈 업 쿠폰을 만들어 보죠. 자, 쿠폰 배경 이미지 선택해서 사진 추가 아메리카노 사진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놔도 되고 요런 쿠폰이라는 이름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출할 때 상시 노출할 수도 있지만 노출 기간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2월 20일부터 2월 말일까지만 하는 행사다. 요렇게 하셔도 되죠. 안내문 뭐 어떤 안내 사항들 적어주시면 되겠고 사용하기 버튼 노출해주면 이렇게 사용하기라는 버튼이 생겨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아메리카노 업 쿠폰을 쓰겠다면 사용하기를 누르면 그게 체크가 되게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쿠폰 개수를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선착순 100개까지만 쓰겠다. 그럼 100개까지로 설정해 놓고 체크가 되어지게 할 수도 있고 개수 제한을 없앨 수도 있어요. 1인 1회만 사용 가능하도록 할 거면 이렇게 아니면 반복 사용 가능하게 할 거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쿠폰 하나 만들었고요. 또 밑에 쿠폰 하나 또 만들어 볼까요? 여기는 조조 할인 쿠폰을 만들어 볼게요. 오전 5시서부터 오전 10시까지 주문 시 사용 가능.
몇 프로 할인한다 이런 게 없으니까 조조 할인,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뭐 아까 4,000원이면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쓰면 되겠죠. 사용하기 버튼 추가해가지고 만드실 거면 이용해도 되고, 만약 반복 사용할 수 있게 할 거면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쿠폰 2개만 발행하고 싶어요. 하나 지울래. 그럼 선택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분은, 쿠폰 다 만드신 분은 임시 저장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은 SNS 이따 들어갈 건데요. 얘는 더 간단해요. 그냥 연결만 누르세요. 그러면 어차피 네이버 거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로 연결이 돼요. 혹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연결하실 분은 연결 절차는 일단 한번 거쳐야 돼요. 인증을. 그래서 연결하실 분은 연결해 보시고, 딱히 그런 거 연결할 게 없다, 나는 SNS 그냥 네이버로만 연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네이버에 연결하기만 눌러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럼 네이버 블로그의 게시글이 여기 뜨는데요. 단점이 한 개 있다면 네이버 게시글 중에 한 카테고리만 뜨게 하겠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냥 최근 게시물로부터 피드처럼 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SNS 요걸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블로그보다는 보통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쪽으로 연결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보통 아마 인스타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죠? 사진 형태로 딱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블로그로 연결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다른 걸로 연결해 보시면 돼요. 자, SNS까지 연결하시고요. 다 되신 분은 네, 이따가 방문 후기 들어갈 거예요. SNS까지 일단 해보세요. SNS를 연결해야 돼요? 그냥 누르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 눌러주세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연결하실 분은 연결해도 되는데 지금은 네이버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자, 방문 후기. 자, 후기가 남아있으면 사실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후기를 많이 남겨놓았을 때는 아무래도 거기를 가야겠다라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건 좋을 때 일이죠. 자, 만약에 악플이 막 남겨져 있다고 쳐봐요. 또는 내가 만약 홈페이지 관리 잘 제대로 할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야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막 엉뚱한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올려놨다고 쳐보세요. 어휴, 끔찍하죠? 네, 방문 후기는 내가 잘 관리하실 거면 관리하시고요. 아니면 제거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거해 볼게요. 방문 후기 옆에 톱니바퀴를 누르고 페이지 삭제. 페이지를 삭제할 수 있어요. 확인. 자, 이번엔 예약 문의 가보겠습니다. 예약 문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 수집 비용의 동의 사용하실 거면 여기 밑에 작성 예시를 복사 좀 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비용에 대한 안내 부분을 범위를 잡아주시고 여기까지를 컨트롤 C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가 커서 놓고 컨트롤 V 수정하실 내용 있으면 수정하시고요. 없으면 다음 거 문의 신청 설정. 자, 요거는 문의글을 적고 나서 기본적으로 문구는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직접 입력에다가 따로 적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선착순 이벤트의 경우는 선착순 글마감 기능을 이용해서 100명까지 글을 적으면 뭐 마감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그럼 마감이 됐을 때 보여질 안내문을 적어서 처리하시는 거고, 여기에 예약이 새 글이나 답글 알림이 왔다면 톡톡이나 문자 알림 또는 이메일 알림으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단체 예약 가능합니다. 요거는 안내인데요. 안내는 사용하셔도 되고 미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쓰실 거면은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하실 거면 사용으로 두시면 돼요. 연락처, 여기는 내 연락처를 적어라가 아니라 예약을 받는 때 이제 연락처라는 목록이 나오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필수로 설정해야 되겠죠. 예약을 하는데 누가 예약했는지 전화번호가 안 남아 있으면은
예약은 되게 노쇼가 많잖아요. 그쵸?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은근히 예약을 또 취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면 우리가 몇 시에 와야 되는지 그 예약이 좀 미뤄지진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연락처는 있어야 되니까 필수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옆에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 조그만 빨간색 이런 게 떠요. 자, 이메일은 꼭 남을 필요는 없죠. 그럼 필수로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혹시 이메일을 가지고 내가 어떤 활용을 할 거다. 그러면 필수로 설정해 두시면 되겠죠? 자, 날짜 시간 선택. 내가 만약에 진짜로 커피숍을 운영한다면 예약을 하면 당연히 예약 날짜가 중요하겠죠? 그럼 필수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인원수. 이것도 중요할 것 같으면 필수로 설정. 추가 요청사항. 이건 중요할 것 같진 않죠. 그러니까 필수 설정하지 마시고요. 선호 장소. 요거는 이제 목록형으로 내가 선호 장소를 고르는 건데 만약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면 중복 선택형. 요거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면 단일 선택형. 아니면 아예 목록으로 보이게 할 거면 목록 선택형.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뉴 선택.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중복 선택하게 할 거면 중복 선택형, 단일 선택이면 단일 선택, 목록 선택이면 목록 선택 이렇게 골라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항목은 요 옆에서 더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이나 텍스트에 대해서 더 추가 가능하니까 내가 나중에 예약을 받을 때 필요한 것들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고 일단 임시 저장 한번 누를게요. 자, 예약 문의 한 번씩 채워보시면서 질문 받고요. 질문 없으시면 게시판하고 오시는 길 설명드릴 거예요. 자, 예약 문의 지금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자, 예약 문의 됐고요. 이제 게시판 갈게요. 자, 이 게시판을 설정하시는 건데요. 저는 공지사항을 올리는 칸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 이름은 공지사항으로 바꿀게요. 공지 또는 공지사항. 그래서 게시글은 관리자만 쓰게 할 거고 댓글 못 달게 할 거예요. 댓글 못 달게 체크 풀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임시 저장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오시는 길.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네이버 지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면 네이버 지도에 URL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지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이버 지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라면 여기 밑에서 위치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일 컴퓨터 학원 저는 이렇게 쳤는데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하시는 곳 치세요. 그러고 지도 등록하면 여기 지도가 등록됐죠? 오시는 길 안내를 여기다 적을 수 있어요. 세븐일레븐 대원여고점 4층입니다. 주차 정보, 뭐 주차 장소가 뭐 협소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남겨놓을 수 있겠죠? 제공 서비스, 일반 업종, 뭐 이거 숙박업, 뭐 그래도 6대는 가능하니까. 자, 일반 업종. 그 다음에 예약 가능하면 예약, 단체석 있으면 단체석, 주차 가능하면 주차, 포장 가능하면 포장, 무선 인터넷 되면 무선 인터넷 체크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이용시간, 요일은 평일에 시간 입력해서 10시부터 22시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용시간 추가해서 토요일에 시간 입력해서 10시부터 15시까지. 그 다음에 일요일에 입력해서 12시서부터 15시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용시간 적고요. 설명은 여기다 추가해도 돼요. 일요일 수업은 문의바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보죠. 그리고 사업자 정보 이거 적을 거면 적고 안 적을 거면 체크 풀면 돼요. 입금 계좌 안 적을 거면 체크 풀면 돼요. 그러면 모양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자, 되셨으면 임시 저장. 자, 일단 오시는 길까지 한 번씩 봤어요. 자, 여기까지 한 번씩 해보시고 페이지 추가에 대한 내용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쪽에 버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홈페이지 반영까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되셨을 거고 이쪽에 페이지 추가 나머지는 페이지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건 이미지랑 버튼 넣는 구성요소 페이지들이에요. 얘네들은 다 구성요소 페이지예요. 아까 우리 여기 내부 시설이 바로 구성요소 페이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게시판, 얘는 문의 신청, 얘는 스케줄. 만약에 내가 스케줄을 넣겠다. 그럼 스케줄 캘린더를 추가하면은 이쪽에 스케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줄 같은 걸 넣어 보실 분들은 넣어 보셔도 돼요. 이따가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스케줄을 하나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홈페이지 모아보기라고 해서 내가 홈페이지가 여러 개면은 요걸 추가해서 홈페이지들을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두 홈페이지 모아보기로 원하는 모두 홈페이지를 여기다 연결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 체인점을 운영하는 본사예요. 그러면 각각의 모두 홈페이지들을 만들었겠죠. 걔네들을 여기다 연결해서 한 페이지에 모아서 보여줄 수가 있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게 어디 있나요? 그게 페이지 추가에 여기 보면은 홈페이지 모두 보기라고 있어요. 모아보기라고. 네. 메뉴 가격 아까 했고 쿠폰 이벤트 했고 매장 영업도 지금 좀 전에 했어요. 그쵸? 자, 자기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딴 사람들도. 내가 이 사람 그러니까 체인점 보면은 본점에선 체인점 소개해가지고 어느 점 해서 그 해당 페이지 넘어가게 하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고 나중에 요거는 스토어. 내가 만약 스마트 스토어랑 연결시키겠다 하실 때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는 홈페이지가 저는 2개 만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저장하면은 여기서 이게 뜰 거예요. 카드 보기로 뜨게 할 거냐, 지역 분류할 거냐, 직접 분류할 거냐 이런 것들도 설정해서 맞출 수가 있게 돼 있네요. 자, 다시 제일 앞으로 가서 홈 창 가주세요. 여기 우리 버튼들 설정 안 했고요. 또 하나가 이 밑에 푸터 이미지 설정 안 했습니다. 그 2개만 하고 홈페이지 반영을 할 생각이에요. 자, 이 밑에 여기 버튼이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전화 해서 일단 노출해 놓으셔야 지금은 동의하기 누르면 홈페이지 저장되었습니다 뜨고요. 여기 노출이 전화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스토어가 지금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오시는 길 눌러보면은 이렇게 오시는 길도 나왔죠? 그 다음에 공유 누르면 공유도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버튼은 눌러서 선택할 수 있고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버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버튼이 생기는데 이쪽에 아이콘을 내가 원하는 모양을 골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놓고 버튼명은 이벤트 해서 페이지는 아까 전에 이벤트 페이지 있죠. 쿠폰 페이지 이런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다든지 또 추가를 해서 버튼은 뭐 트위터나 어떤 요런 모양을 갖다 놓고 요거보다 요즘 사람은 요게 더 익숙하겠죠. 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요렇게 해서 아까 전에 SNS를 인스타로 연결하신 분 있으면 인스타로 가게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이거를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다른 홈페이지가 있다면 이거를 페이지가 아니라 외부 링크를 해서 외부 링크 주소로 연결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뭐 문자 보내기도 가능하고.
자, 요렇게까지 하신 분은 이제 홈페이지 반영을 눌러주세요. 페이지명이 하나 비어 있었나 보네요. 자, 요거 아까 만든 거, 요거 지금 제가 그러면은 제휴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볼게요. 요거는 지금 제가 따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 안 했었던 거예요. 자, 홈페이지 반영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공개하시겠어요? 여기서 확인 눌러주세요. 이거 공개해봤자 어차피 네이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주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못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반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 주소는 복사를 해서 저희 톡방에다 한번 올려보시고요. 요거 주소 복사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올려보시고요. 밑에 여기 번호는 본인 번호를 적어보세요. 010-4939에서 본인 번호. 그리고 문자 전송해 보시면은 문자로 내가 만든 홈페이지가 전송이 됐을 겁니다. 한번 문자 메시지를 눌러서 내가 만든 홈페이지가 정말로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보이나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만든 거죠. 뭐 전화 오시는 길 공유 이벤트 홈페이지까지 돼 있고 위로 넘겨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보여요. 자, 메뉴, 내부 시설, 요게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와요. 홍보 영상도 누르면 나올 거고 유튜브로 넘어가면서 보이죠? 메뉴판 가기 하면 메뉴판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 쿠폰에서 사용을 하면은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쵸? 그럼 직원이 요거 사용하기 누르면 사용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쿠폰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겠죠. 그쵸? 이해되셨나요? 자, SNS. 여기 제가 아까 블로그 연결해서 블로그가 내용이 뜬 거고요. 예약 문의. 보시면 이렇게 연락처, 메일, 날짜를 적어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폼이 나오죠? 공지사항 등록하는 곳. 그다음 오시는 길. 오시는 길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죠? 그 옆에 요거예요. 요거 화살표. 화살표를 누르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를 해서 갈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허용 누르면은 내비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제자리에서 도네요. 그죠? 50초 걸린대요. 말이 돼. 그죠? 자, 스케줄. 그러면 이렇게 스케줄표가 나와요. 그래서 일정이 있는 날, 없는 날을 여기서 체크해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제휴 사이트 따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한일이나 과외뱅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제휴 사이트를 눌러서 그 사이트로 찾아가서 또 볼 수도 있게 되어져 있어요. 아, 요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올릴 때 하나 빼먹은 게 제가 하나 있는데 이 밑에 푸터 정보 한 개만 좀 넣을게요. 이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하단 정보 공유하기가 있어요. 왜냐면 요걸 안 넣으면 홈페이지 역할을 못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네이버 검색에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데 노출이 안 되실 거예요. 요걸 안 넣으면. 그래서 홈페이지 하단 정보 공유하기를 눌러서 넣을 수 있는 사항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뭐 대표자 이름은 본인 이름, 사업자 번호 뭐 01 뭐죠 뭐 아무거나 적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내용들만 적고 그리고 예, 나중에 더 자세히 적으시겠죠? 저장하시면 됩니다.
아유, 요거 제대로 안 적었다고. 노출 안 할게요, 그냥. 네, 저장하시면 이렇게 저장을 되었습니다.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검색 노출할 때 검색에서 제대로 뜨려면 요걸 적으셔야 되긴 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 번씩 보셨을 건데요. 제가 요렇게 지금 보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게 이제 모바일에서 보는 거 말고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똑같은 얘기지? PC에서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PC에서 보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지금 사진은 원래부터 해상도가 나쁜 사진을 갖다가 넣기 때문에 좀 깨져 보일 거예요. 나중엔 좋은 사진 쓰세요. 자, 전화. 모바일에서 전화 연결 가능하다고 뜨죠? 오시는 길 또는 SNS로 가는 거 이런 거 다 연결이 됩니다. 스케줄도 이렇게 보여요. 그쵸? 만약에 내가 로그인을 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관리자 모드로 가 있으면요. 여기다가 스케줄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22일 날 뭐 별로 내 스케줄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스케줄인데 이런 식으로 일정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친구 생일이에요, 이때가. 네, 그래서 스케줄도 이렇게 관리자로 들어가서선 일정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방문객이라면 당연히 일정을 쓸 수는 없겠죠. 일정 취소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삭제, 수정,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지도 내가 로그인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글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글쓰기 눌러서 뭐 카페 개업해가지고 뭐 내용 적고 사진 넣고 등록하면은 공지사항도 쉽게 적습니다. 어려울 건 없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그냥 두시면은 지금 이대로는 사이트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네이버에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바른 커피 생활을 찾아도 내 사이트는 안 나와요. 그러면 내 사이트가 이제 나오게끔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네이버 검색 노출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네이버 검색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란이 나오게 되는데요. 왜 먹통? 잠깐만요. 원래 메뉴가 뜨는데 지금 얘가 먹통을 부리고 있네요. 혹시 여러분들 것도 이래요? 나오네요. 나오죠? 근데 왜 내 것만 먹통이야 또? 아이 정말. 이 노출하니까 진짜 잘 나오던데. 네, 잘 나와요. 왜냐면 네이버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 나와요. 진짜 전화 오고 석 달간 무료 이벤트.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노출시키지는 마세요. 네, 원래 이거 누르면 노출하시겠습니까? 이게 떠야 돼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내 페이지에선 안 뜨네. 네이버 회사에서 전화 오면 실제 네이버 회사라고 하기가 애매한데 어쨌든 전화 엄청 와요. 예, 진짜 잘 떠요. 노출시키면. 지금 화면에 떠야 되는데 지금 안 떠가지고. 자, 176페이지를 조금 참고해 주세요. 원래 이렇게 뜬다 이거예요. 팝업이 차단돼 있나? 왜 안 떠가지고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지.
실제 176페이지처럼 검색 노출이 뜹니다. 새로 고침하니까 떴네요. 자, 아까 비슷하죠? 홈페이지 필수 정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 밑에 검색 노출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홈페이지명 뒤에다 골뱅이를 치면은 아까처럼 한일컴퓨터학원에 대한 게 다 뜨는 게 아니라 이 모두 사이트만 딱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노출을 시키면. 그리고 요 안에 이미지 든 것도 이미지 검색에서 노출이 되게 할 거냐 이런 거 설정할 수가 있고요. 태그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그 5개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네이버 지도 연결하는 거 설정하시고 저장까지 하시면 하루 있다가 보시면은 바로 홈페이지가 뜹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띄우는 거는요. 사실은 제일 빠르게는 30분만 해도 뜨긴 뜨더라고요. 근데 넉넉 잡아 하루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선 그냥 이렇게 노출만 시키겠다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이 네이버 검색 노출시킬 때 다른 사이트 노출시키려고 하면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노출 누르고 태그만 적어서 저장하면 끝나요. 지금은 노출하지 마세요. 나 진짜 카페 차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노출 해두시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노출해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지금 모두 페이지를 작성하시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홍보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모두 사이트는 마치게 될 건데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제가 쉬는 시간을 뺏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좀 드릴게요. 조금 늦게 쉬자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하고 저장하고 끝나야 되는 건가요? 어디요? 비노출해놓고 저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노출시키지 않을 거니까 비노출로 해놓고 저장하시면 되죠. 저장 비노출하고 저장하고 닫기. 자, 그리고 요 위쪽에 홈페이지 관리라고 있을 거예요.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보면은 홈페이지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떠 있는 거 보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만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바꾸는 거 가능해요. 지금 노출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보이고요. 비노출되어 있을 때는 여기가 어떤 얘기냐면 아예 이게 공개가 안 돼 있는 홈페이지는 여기가 흐리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공개됐는지 공개되지 않았는지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여기서 공개가 됐다고 해서 네이버에 검색이 된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이버 검색 노출을 따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그냥 홈페이지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요렇게 해놓는다고 연락 안 올 거예요. 자, 여기 QR코드 보여요? 요걸 누르면 QR코드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면 QR코드를 저장해서 전단지에다가 활용하거나 명함에다가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쪽에 공동 편집하기 있습니다. 자, 이 공동 편집하기는 내가 이거를 홈페이지를 편집권을 공유할 네이버 아이디를 적어서 공동 편집자로 보낼 수가 있어요. 또는 홈페이지를 못 만드는 사람한테 선물을 할 수도 있어요. 선물해 놓으면은 이렇게 공동이라고 표시가 돼요. 나에게 편집권을 남기고 선물하면은 그 사람도 편집을 할 수가 있고 나도 편집을 하는 게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공동 편집과 같은 역할을 해요, 얘가. 그래서 선물해 주는 거 가능해요. 자, 이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선물 똑같은 얘기니까 생략할게요. 홍보물 사용. 여기서는 내가 명함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위젯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저장해서 갖고 텍스트 복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위젯으로 제작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미니 간판. 요거는 뭐냐면 A4 용지 사이즈로 뽑는 간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뽑아가지고 매장 한기퉁에 붙여놓으면은 마치 뭐 네이버 거 같은 느낌이 나죠. 그쵸? 예, 네이버에서 뭐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니까 그런 용도로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소개 안내 같은 걸 가볍게 넣을 수 있을 거고 옆에 라벨은 라벨지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진짜로 카페를 차렸다. 그러면 왜 홍보물을 만들 거 아니에요. 뭐 물티슈도 좋을 거고 아니면 뭐 요즘 뭐 간단하게 뭐 간식거리 같은 거를 뭐 건빵 같은 거를 사가지고 거기다 붙일 수도 있을 거고 해가지고
라벨지로 출력해서 붙여서 인쇄하실 땐 이걸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약 같은 거는 여기 예약 문의를 누르면 예약 들어온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없을 테니까 밑에 예약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예약 들어온 게 작성자랑 작성일이 쭉 적혀서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은 그 예약에 대한 내용들 볼 수 있죠? 전화번호 뒤에 삭제 지워지는 건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요? 이거는 가려지는 거고 실제 누르면 제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설정 안 해요. 아 그럼 자동적으로 저렇게 돼요? 네,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려져서 보이는데 누르면 다 보여요. 어차피 이거는 관리자 창에서 보는 거니까, 그죠? 네, 여기 방문자 통계. 그래서 몇 명이 방문했는지 네이버 애널리틱스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 애널리틱스에 로그인하라고 뜨네요. 네, 로그인해서 보면은 몇 명이 방문했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보이게 돼요. 하도 연습할 때마다 넣어놔가지고 너무 여러 개라 어떤 게 지금 네, 바른커피 생활 말고 모두 사이트 연결한 게 어딨죠? 네, 원래는 나와요. 근데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애매해졌네요. 과외뱅크 탑으로 볼까요? 그럼 여기 방문자가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사이트 현황을 볼 수 있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월간 리스트 같은 경우는 월간 리포트는 보통은 홈페이지 생성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확인이 가능한데 메일로 와요. 네, 월간 리포트가 날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언제나 볼 수 있게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방문은 얼마나 했고 유입이 얼마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레포트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실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공동 편집은 몇 명까지 될까요? 바로 181페이지 보시면은 최대 5인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공동으로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겠다. 사실 너무 쉬워서 혼자 관리해도 될 것 같은데 5인까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편집된 홈페이지는 개인 관리 홈페이지 수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3개가 채워졌는데도 홈페이지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왜? 하나는 공동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SNS로 모바일 홈페이지 홍보할 수가 있는데요. SNS 창에서 보시면은 아까 요 창에서 아이고 닫아버렸나 보네. 요 창에서 보시면요. 하단에 여기 공유랑 PC 버전 보기 그리고 바른생활 바로가기 추가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내가 스마트폰에 바로가기 추가하겠다 하면은 이걸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이 홈페이지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시키겠다 그럼 공유를 누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홍보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기 어렵지 않죠? 근데 아까 선물하기에서 선물하기 누르면요. 네.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아까 여기 홈페이지 선물 네. 그래서 여기다가 선물할 네이버 아이디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앨리스한테 선물할 거야. 그러면 앨리스를 적겠죠. 그리고 아이디 검색을 하죠. 그러고 받는 이야기 여기다 적고 뭐 나에게 홈페이지 선물 편집권 남겨 선물하겠다 하고 선물하기 하면요. 선물을 해요. 그러면 받는 분이 이걸 선물을 받으면 돼요. 그럼 뭐 비번 같은 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런 거 상관이 없죠. 자, 잠깐만요. 제 세션을 종료해야 앨리스로 다시 들어가서 보여드리니까 앨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네이버 이름만 가능하겠네요? 아이디만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이버 거니까,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아직은 안 왔네. 메일로 가면 되나? 네, 왔네요. 여기 모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도착했어요. 여기 와있죠? 3월 20일까지 제가 받으면 돼요. 이렇게 생긴 데고 이거를 시작하고 선물 받겠다. 해서 여기서 로그인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 여기도 여러 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가 안 됐는데 조금 삭제하고 보여드릴게요. 변수네. 이건 생각을 못했네. 자, 그럼 여기 왔죠? 그럼 선물 받기 하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편집을 내가 바로 할 수도 있고. 따로 뭐 로그인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이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메일로 본인, 그러니까 엘리는 엘리대로 로그인을 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그냥 로그인 해놔가지고 들어가기. 예, 예. 어. 이해되셨죠? 네네네.